저희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피아노를 치기 때문에 거기서 과감하게 피아노를 그냥 열어서 많이 쓰는 편이고, 기타 같은 경우에 어차피 세션은 진행을 하지만 기타나 이런 거에 가이드의 느낌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타를 또 텐조 형이 잘 쳐가지고 제가 녹음을 받고 해서 잘라 가더라도 수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기타를 완벽하게 최대한 가이드 앨범으로 나와도 무관하지 않게끔의 사운드를 만들려고 저희는 리얼 쪽에는 좀 많이 취징을 하는 편이에요. 또 베이스 같은 경우도 또 찍는 거 뮤지션들이 많이 쓰는, 작곡가들이 많이 쓰는 거 트릴리안이나 뭐 스카비 베이스 같은 걸 많이 쓰시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는 오히려 직접 베이스를 저희가 또 연주를 해서 직접 녹음해서 좀 에디팅을 가더라도 손이 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뭐 신스 악기 같은 경우에서는 뭐 딱히 뭐 이거다 하는 건 없지만 일단 코르그의 크로노스나 그다음에 바이러스 TI2를 제일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소프트웨어의 신스에서는 넥서스 뭐 많이들 쓰시죠. 넥서스 사일런스를 많이 쓰시는데 그것도 저희도 똑같이 쓰는데, 이제 아웃풋을 거치는 것보다는 일단 플러그인, 소프트 악기이기 때문에 플러그인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거기에 디스트를 건다던가 아니면 EQ를 건다던가 필터를 걸어서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저희는. 네. 작업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찍어놓고 전체적으로 기본 나이를 찍어놓고 믹스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편이어서 그게 좀 중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믹스할 때도 EQ랑 컴프에 되게 조금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편이거든요. 컴프를 많이 안 쓰고 오히려 컴프는 약간 정리하는 느낌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컴프를 많이 쓴다기보다 컴프를 적당히만 주고 오토메이션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악기건 VST건 오디오 작업을 한 거에 대해서는 보컬도 거의 마지막에 오토메이션을 좀 살벌하게 하는 편입니다 저희는. 작곡법 일단 핸드폰 녹음 기능은 항상 들고 다니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곡을 작업하기 전에 이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좀 일단 많고, 왜냐면 곡을 쓰다가 작업을 하다 다른 데로 새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셉을 딱 왁구를 잡아놓고 가야 이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그 가사에 어떤 가사나 컨셉이 잡히면 거기서 꼬리를 계속 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단어나 문장이나 어떤 뭐 영상의 한 장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거를 계속 각인시켜서 서로의 이미지를 서로 공유를 해서 하나로 만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의 왁구가 딱 됐을 때 이런 이미지와 이런 음악이 맞겠다. 약간 어떻게 보면 드라마 음악이랑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장점인 게 뭐냐면 나중에 뮤직비디오의 컨셉도 나중에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거에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가사 컨셉이랑 서로에 대한 그 꼭지점에서 단어랑 문장과 영상을 찾는 거에 시간을 되게 많이 할애하는 편이에요. 네. 이게 제목을 정해놓고 작업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목을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제목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음악 분위기도 좀 생각해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목을 정해놓고 하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음악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제일 객관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는 곡의 장르가 일단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근데 하는 거 보면 저희는 좀 어쿠스틱 쪽인 곡들을 많이 작업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나온 것 중에서는. 근데 뭐 딱히 근데 어쿠스틱이라 그래서 그것만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발라드도 많이 했었고, 어쿠스틱 미디움 템포의 어쿠스틱적인 곡도 많이 했었고, 댄스도 많이 하고, 딱히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그때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미디를 시작했을 때는 학원이 보편화가 많이 안 됐었어요. 그죠? 네. 왜냐면 저희는 오히려 전 미디라는 거를 접한 게 고등학교 때인데 가르쳐 주시는 분도 없고, 그때는 또 수강료도 비쌌고, 지금은 뭐 많이 지금 보편화는 많이 됐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관심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사운드에 관심을 갖고 어떤 거에 이런 사운드를 내고 싶다고 한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엄청 찾아보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외국 애들은 희한하게 뭔가 과감해요. 되게 사운드를 낼 때도 엄청 과감하고, 뭔가의 이론과 벗어나는 거에 대한 거에 강박관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유튜브의 영상을 찾아보면서 사운드를 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어느 거에 몰두해서 관심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심 있게 끝까지 파서 그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그 뚝심력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모든 작곡가들이 고민하는 건데 이론에서 부딪힐 때가 가장 많아요. 작곡가들은 예를 들어 뭐 화성적인 거나 뭐 악기 배열, 그다음에 악기 쓰는 거, 악기의 음역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살 때 이후부터 군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 항상 이론의 벽에 부딪힐 때 사람들이 이론을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정말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솔직히 요즘 와서 느끼는 거지만 이론이 오히려 센스를 막아버리는 듯한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왜냐면 이론을 강하면 계속 거기에 갇히고 음악도 한정적이고 과감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었을 때 정말 멋있는 음악이 나오지 않나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엔 이론보단 센스가 더 앞서 있어야 더 현대적이고 더 세련된 음악이 나오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